성령 감림절을 앞두고 국내외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순절 신앙이 교회를 넘어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교회의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목회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최근 미국 서밋 기조 강연에서 한미 혈맹에 대한 감사와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건학 50주년을 맞아 캠퍼스 복음화 사역인 리턴 전도축제와 백석연합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대학감리회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나누며 농촌과 도시교회를 잇는 파종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전 세계 7억 명 이상의 성도를 둔 오순절 교단이 개인 구원과 성령 체험을 넘어 사회와 이웃을 향한 책임과 섬김으로 그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국내외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순절 신학이 사회 문제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전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오순절 신학의 요람 한세대학교에 국내외 신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번 한세 국제신학 심포지엄에서는 오순절 신학의 공공신학적 의의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교회의 성령 체험에 집중됐던 오순절 신앙이 사회를 돕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를 향한 책임과 섬김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사회를 잇는 신학적 통찰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정동균 총회장은 초대교회의 성령운동을 언급하며 오순절 신앙은 복음 전파와 치유를 넘어 나눔과 섬김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적 능력이 보여요. 그리고 담대한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베품과 나눔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오순절 신앙을 통해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외 석학들은 오늘날 사회 문제에 대한 교회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해롤드 헌터 박사는 기후위기를 생명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오순절 치유신학도 사람을 넘어 환경과 창조 세계를 돌보는 방향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One of the gifts of the Pentecostal movement to the 20th century was a firm commitment to the possibility of physical healing. When pollution in various places caused me to be ill, my church would readily lay hands on me to recover, but said we must also cure the curse. 이어 빅터리 박사는 아시아의 오순절 교회들이 교육과 돌봄, 구호 등 다양한 공적 사역에 힘써왔지만 신학적 기반은 부족했다며 이를 뒷받침할 신학적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rom the beginning, it was a movement from below. When churches engaged public issues, they often did so pragmatically and episodically rather than from a sustained theological vision. 이 밖에 김영건 영산신학연구원 학장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사례를 4세기 교부 바질리우스의 이웃돌봄과 연결하며 고 조용기 원로 목사의 성령 논의, 이영훈 담임 목사의 사회적 성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오순절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회서신을 발표하며 한국교회의 공명선거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장총 대표회장 이선 목사는 22일 목회서신에서 오늘 우리 사회는 허위 정보와 혐오의 언어로 인해 공동체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어느 한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기보다 정의와 상생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회장은 이어 모든 성도들이 바른 분별력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회 강당과 공동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위한 선전의 장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알라바스터 하우스 리더십 서밋 2026에서 기조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 목사는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서밋에서 미국의 성취가 청교도 정신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은 미국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과 한국 전쟁 당시 미국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를 호소하며 국내에서 추진 중인 국민 감사 운동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파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건학 50주년을 맞아 캠퍼스 복음화 사역인 리턴 전도축제와 백석연합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교와 지역교회, 선교단체가 연합해 전도 부스와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연합기도회에서는 캠퍼스의 영적 회복과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는 전도와 채플, 신앙교육과 지역교회 연계를 통해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실천하며 학생들의 영적 성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가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함께하는 파종예배를 드렸습니다. 해마다 우리 농촌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로 이웃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 기감은 올해도 예배를 통해 생명과 상생의 의미를 되새겼는데요. 궂은 날씨로 인해 이날 행사는 씨 뿌리는 파종식 대신 특별한 체험 활동으로 진행됐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콩물을 천천히 저어주자 고소한 향이 퍼집니다. 응고제 역할을 하는 간수를 넣고 재빨리 섞으면 윤기 나는 순두부가 만들어집니다. 이를 천에 감싸 물기를 빼내고 나면 마침내 우리콩으로 만든 유기농 두부가 완성됩니다. 강화군 일벗교회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콩새알의 두부 만들기 체험 현장입니다. 콩새알은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농장 개발을 지원하는 등 20년째 사회적 농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마다 농도 한마당을 개최하며 친환경 먹거리 나눔을 이어온 기독교대한 감리회는 21일 이곳 일벗교회에서 올해의 파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이어 밭에 씨앗을 심는 파종식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틀째 이어진 비로 인해 이날 행사는 두부 만들기 체험으로 대체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 농산물로 직접 두부를 만들며 농촌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한편 기후위기와 농촌 소멸시대 속에 창조세계와 농촌을 살리는 사명에 더욱 힘쓰기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시대는 씨를 뿌리지 않는 시대잖아요. 곡식을 사서 먹지 가꾸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보다 자란 것들을 얻는 것이 용이해져서 그렇습니다. 이 파종하지 않는 시대에 오늘 파종의 시간은 교회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는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파종 예배로 하나 된 농촌교회와 도시교회는 가을철 열리는 감리회 농도 한마당에서 소외 이웃을 위한 친환경 김치 나눔에도 동참합니다. 농촌과 도시교회의 생산과 소비가 나눔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인 셈입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열매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산 인구와 판로가 모두 줄어드는 농촌의 어려움 속에 도시교회의 연대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제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판로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이제 관계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죠. 저희가 하는 활동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또 함께하고. 농촌의 어려움이 깊어지는 가운데 감리회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나누는 생명 나눔 운동으로 농촌 선교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국교회 연합기도운동인 세일의 평화기도회가 20주년을 맞아 복음통일과 북한 억류 선교사 송환을 위한 기도에 나섭니다. 평화한국은 올해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순교 160주년이 되는 해라며 한국교회가 순교의 영성을 회복할 때 복음통일의 길도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도회에서는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송환을 위한 기도도 주요 과제로 다뤄집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기도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전국 주간교회에서 이어지며 개회 예배는 6월 5일 한국중앙교회, 폐회 예배는 6월 24일 할렐루야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 신학교육기관들이 영적 대각성과 학원 복음화의 사명을 되새기는 기념축전을 열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전북신학원은 개교 55주년을 맞아 제45회 샬롬 축전을, 예장개혁 측 바울신학원은 제29회 바울신학원 축전을 열고 말씀과 찬양 가운데 선교적 소명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기도의 후원 속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개혁주의 진리가 선포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동문과 또 전북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저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그렇게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스승과 제자가 기쁨으로 연합한 이번 축전은 침체된 한국교계의 새로운 영적 활력을 불어넣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률이 60%를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밤 기준 1차와 2차 누적 신청자가 2,291만여 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의 63.8%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온라인과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탱크데이 이벤트 문구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 제품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공직사회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21일 전체 지부에 스타벅스 이용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배포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역시 스타벅스 카드의 환불 규정 개선을 요구하며 충전 시 카드 잔액을 사용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매입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의 매입 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이 주택은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개 규제 지역에 6만 6천 호가 집중 배치됩니다. 국방부가 22일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사용된 정찰 드론의 전력화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해당 드론이 정식 사업 절차 없이 도입됐다는 이른바 편법 전력화 의혹을 중심으로 도입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판매가 시작된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첫날인 22일 온라인 물량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이 상품은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고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3주간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의 영업점, 그리고 모바일 앱에서 가입할 수 있으나 원금 보장이 되지 않아 투자자 성향 확인 절차가 요구됩니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지난 21일 서울에 모여 한국주도의 글로벌 AI 허브 출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글로벌 AI 허브는 대한민국에 조성되는 범지구적 AI 협력 플랫폼으로 국제기구 9곳과 다자개발은행 5곳이 동참해 기술과 인프라를 공동 활용합니다. 정부가 오는 7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차 모집을 진행하며 선발 인원을 기존 5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도 창업 7년 이내 재창업자로 문턱을 낮추고 신청자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링과 사업화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구TV 뉴스 배보경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직접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협상 실패 시 추가 압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이란 매체는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의 틀을 만들기 위해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 콩고에서 재확산 중인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가 현지 시간 21일 기준 670건, 사망자는 160명으로 늘었습니다. 장례 규제에 반발한 주민들이 치료소에 불을 지르는 사건까지 발생한 가운데 우간다는 민주 콩고 노선 항공편 운항을 잠정 중단하며 확산 차단 조치에 나섰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에 반발해온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을 향해 강경한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마크 웨인 멀린 장관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해당 도시 공항에서 국제 여행객의 입국 심사와 화물 통관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벨라루스 접경 지역을 방문해 벨라루스의 참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북부 지역의 방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영토 공격이 없는 한 전쟁에 개입할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노동자 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노동정책 개편을 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직원을 AI로 대체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9년 228명 전원이 사망한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은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의 과실치사 유죄를 선고하고 22만 5천 유로 약 3억 9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법부는 속도 계측 장치 결함 등에 따라 참사가 발생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 확장 이전한 새 영사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 영향력 확대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현지 주민 수백 명은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인의 것이라며 반미 시위를 벌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 흐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공기질은 깨끗하겠고 충청과 일부 호남에는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연휴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강릉 1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제주 24도, 대구 22도, 부산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순절 신앙은 이제 개인의 체험을 넘어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책임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지역과 공동체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세상 속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역할에 더욱 앞장서야 할 텐데요.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희망과 회복의 통로를 열어가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